공룡 스토리. 공룡똥.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공룡똥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룡똥은 더럽지 않아요. 냄새나지 않고 손에도 묻지 않는답니다. 똥이 더럽다고요? 냄새가 나기는 해요. 하지만 똥화석은 광물질로 바뀐 돌이기 때문에 더럽지 않아요. 동물의 똥은 먹이의 종류나 생활 패턴 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도 병원에서 대변 검사를 받잖아요. 공룡 똥도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공룡 똥 화석에서는 골격 표본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답니다. 찌꺼기를 보고 무슨 먹이를 먹었는지 알 수 있고, 표면에서는 곤충이나 벌레들이 만든 흔적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오래전 사람들이 똥도 화석으로 보존된다는 걸 어찌 알았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화석 수집가였던 메리 애닝은 이키오사우루스 골격의 배 부분에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뭉친 덩어리를 찾아냈어요. 그 안에는 물고기의 뼈와 비늘, 그리고 새끼 이키오사우루스의 뼈까지도 들어있었답니다. 윌리엄 버클랜드는 메리 애닝의 발견에 영감을 받았어요. 그는 똥도 화석으로 보존된다고 생각했고, 분화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키오사우루스의 똥이 나선형인 이유는 이들의 창자가 현생 상어처럼 나선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공룡의 먹이. 공룡 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대의 공룡이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그리고 소화기관은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먼저 공룡은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알아볼까요? 당연히 육식공룡은 초식공룡을 사냥했을 거예요. 육식공룡의 이빨 자국이 남은 초식공룡들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이들은 죽은 동물, 심지어는 동종의 사체도 먹었답니다. 같은 종의 이빨 자국이 남은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화석들도 발견됐어요. 육식공룡은 초식공룡 외에도 도마뱀, 거북, 곤충, 알 등 다양한 동물성 먹이를 먹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육식공룡의 골격 특징, 함께 발견된 골격, 그리고 똥에 포함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보고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초식공룡들도 다양한 먹이를 먹었답니다. 중생대의 식물들은 오늘날과 달랐어요. 고사리, 은행, 소나무, 소철 같은 식물들이 흔했지요. 풀은 현생 초식 동물들의 흔한 먹이지만 공룡들은 먹을 수 없었어요. 풀은 중생대에는 없었고 신생대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공룡이 야자수를 배경으로 복원된 경우가 흔해요.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날 볼 수 있는 야자수는 공룡이 멸종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소화기관. 공룡 똥 화석을 알기 위해서는 현생 동물의 소화기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특히 공룡 연구에는 새의 소화기관을 많이 참고한답니다. 왜냐하면 소화를 돕기 위해 삼킨 위석의 위치가 새의 모이주머니, 모래주머니의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육식공룡의 소화기관은 비교적 짧고 단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식성의 먹이는 소화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 가슴에는 큰 허파가 있었고 위와 창자는 주로 뒤쪽으로 골반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초식공룡은 많은 양의 식물을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거친 식물 섬유는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길고 복잡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초식공룡들은 모이주머니, 모래주머니를 포함한 새와 비슷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돼요. 분화석. 똥이 화석으로 바뀐 걸 분화석이라고 해요. 똥이 뜨끈뜨끈한 상태에서는 화석으로 보존되기 어려워요. 건조해지면서 단단해져야 화석으로 보존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똥화석 중에는 건조된 후 갈라진 형태로 보존된 것들이 많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똥화석은 고생대 초반 것이지만 공룡의 똥화석은 중생대 후반, 백악기에 형성된 것부터 발견돼요. 사람 똥화석도 발견됐어요. 영국에서 발견된 5만 년 전 것으로 로이즈뱅크 분화석이라고 불려요. 똥 안에서 육류 찌꺼기, 곡식 알갱이, 그리고 기생충 알도 발견됐답니다. 똥화석의 모양만 보고 어떤 동물의 똥인지 알기는 어려워요. 나선형으로 돌돌 말린 형태는
상어나 폐어 같은 어류의 똥인 경우가 흔해요. 특히 큰 똥화석은 상어의 것일 가능성이 커요. 공룡의 똥은 형태가 불규칙하답니다. 캐나다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똥화석이 발견됐어요. 무게가 7kg이 넘어요. 이 똥화석에서는 하드로사우루스 새끼 뼈도 발견됐어요. 당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큰 똥을 눌 수 있는 육식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분화석을 티라노사우루스 똥으로 보고 있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똥 화석이에요. 길이 67.5cm, 폭 15.7cm로 가장 큰 육식동물 똥 화석으로 2020년 기네스북에 올라갔답니다. 공룡의 체구와 똥 화석 크기는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아요. 큰 공룡이 생각보다 적은 양의 똥을 배설할 수 있고 큰 분화석이 파편으로 나뉘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작은 공룡이 많은 양의 똥을 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화석 크기로 똥을 눈 공룡의 최소 크기는 짐작할 수 있답니다. 똥의 단면을 살펴보면 똥의 여러 성분이 광물질로 치환되어 다양한 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단면을 광택 처리하면 아주 예뻐요. 똥이 예쁘다고요? 그럼요. 정말 아름다워요. 육식공룡의 똥화석에서는 동물뼈나 이빨, 물고기 비늘, 연체동물 껍데기 등이 발견되기도 해요. 이런 찌꺼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육식공룡의 똥에는 먹잇감의 골격에서 나온 인산염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식물성 찌꺼기는 화석으로 잘 보존되지 않고 대부분 석회질이나 규산염의 형태로 남게 돼요. 그래서 초식공룡의 분화석에서 먹이의 찌꺼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드물게는 소화되지 않은 셀룰로스 성분이나 솔방울 등이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똥화석의 표면에서 말똥구리 같은 곤충이나 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생물들이 먹고 사는 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석. 초식 공룡들이 소화를 돕기 위해 삼킨 돌들을 위석이라고 해요. 위석은 몸 안에서 마모되어 둥글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개울에 있는 조약돌과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실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격과 함께 발견돼야만 위석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아무 돌이나 위석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공룡의 위석들이 발견된 위치는 새의 모이주머니, 모래주머니 위치와 들어맞아요. 새의 모래주머니에는 돌이나 모래가 들어있어서 먹이를 부수면서 소화에 관여한답니다. 하지만 모이주머니에는 돌이 들어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화에 관여하지도 않아요. 모이주머니는 먹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현생 조류인 후아친의 모이주머니는 근육층이 발달해서 소화에 관여해요. 초식공룡의 소화기관도 후아친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 원시용강류, 용강류, 노도사우루스, 오르니토미무스, 프시타코사우루스, 카우디페릭스 등에서 위석이 발견됐어요. 용강류 공룡인 세이스모사우루스에서는 240개 이상의 위석이 한꺼번에 발견되었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10cm가 넘는다고 해요. 이들의 위석은 새의 모이주머니와 모래주머니 위치에서 발견됐어요. 현재 학자들은 세이스모사우루스를 디플로도쿠스와 같은 종으로 보고 있답니다. 프시타코사우루스에서도 위석이 발견됐어요. 일부 학자들은 프시타코사우루스가 물속이나 물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위석은 부력 조절을 위한 것으로서 소화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복골. 공룡 똥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하나 더 소개할게요. 공룡의 복부에는 복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복골은 피부 내에 존재하는 진피골로 다른 뼈들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원시용강류와 수강류에서 발견됐고 조발류와 용발류 공룡에서는 복골의 유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복부와 피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공룡 퀴즈. 다음 중 초식공룡의 먹이가 아닌 식물은 무엇일까요? 1번 고사리, 2번 은행, 3번 풀, 4번 소철. 정답은 풀이에요. 풀은 신생대에 나타난 식물로
중생대에는 없었어요. 당연히 초식 공룡들이 먹을 수 없었답니다. 이번 스토리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